여러분, 고금리 쇼크, 결국 실적 침체 온다. 실적 침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실적 침체란 말은요, 쉽게 말하면 한 분기 이상 역성장이 지속되는 현상을 실적 침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대한민국은 이미 실적 침체 장세가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왜냐하면 2022년 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1%니까요. 예, 마이너스 0.4%니까요. 마이너스 0.4% 마이너스가 됐다. 역성장이 됐다는 것은 실적 침체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침체의 어떤 골은 이제 시작이 됐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년 4분기부터 대한민국의 경기 침체는 시작이 됐다. 앞으로 기업의 실적이 아마도 이게 침체의 깊이를 결정할 거다. 그 말씀 제가 계속 드려왔거든요. 지금 그 상황이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고요. 또 기업 실적들이 좋아지면 아무래도 침체의 깊이는 얕게 연착륙이라는 이름으로 건너갈 수도 있겠지만 침체의 깊이가 만약에 깊어지면 이거 불안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예, 실제로도 말입니다. 침체의 모양새 지금 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블룸버그에서 실제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올해 반도체 시장 최악이라는 겁니다. 올해 반도체 시장이 최악이다 이 말은 여러분 바꿔서 말하면요. 반도체는 산업의 쌀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제품에 반도체는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더니 아니면 비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든지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다. 이 말은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수요가 줄어들었다 이런 뜻이겠죠.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것은요. 주요국의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주요국에. 실질적으로도 말입니다. 삼성전자 보시는 것처럼 연간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요. 2021년에 대비해서 2022년에 무려 56.9%가 떨어졌습니다. 2022년 물론 전망입니다. 전망이기 때문에 이게 2021년의 전망하고 2022년의 전망이 틀리니까 56.9%가 올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199억 달러였어요. 2022년의 전망은 지금 80억 달러로 59.8%가 줄어든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요. 2021년에 12조 4,103억 원이 올해는요. 마이너스 4조 588억 원까지 늘어날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132.7%입니다. 심각하죠. 이 정도로 말입니다. 반도체의 어떤 수요가 급감하고 반도체의 수요가 급감하면 그에 따르는 경기의 어떤 침체는요.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블룸버그가 보도하는 내용을 보고 있으면서도요. 결국 실적 침체가 올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은 진짜 많이 해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유럽이에요. 세계 3대 시장 중에 유럽 시장이 올겨울에 에너지 대란을 겪으면서 경기 침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심지어 말입니다. 남유럽의 재정위기를 겪었던 그리스나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뭐 심지어 포르투갈까지 난리가 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반대였죠. 현실은 지금 유럽의 이상 고온이 되면서 유럽 경제가 생각보다가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게 호재 중에 호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중국의 춘제가 끝나고 나서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아마도 시골에까지 퍼져서 사망자가
엄청나게 일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시장에서는 했거든요. 그런데 예상보다는 지금 조용합니다. 물론 중국이 워낙 감추는 나라이기 때문에 통계를 감출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이든 SNS가 지금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튀어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조용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최악의 어떤 상황을 면할 수 있는 약간의 호재들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 충격에 대한 어떤 이야기는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실적 침체라는 게 한 분기 이상 침체가 되면 계속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지금 금리는요 어떤 식이든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의 기준금리야 4.5%에 4.75% 올리거든요. 만약에 말입니다. 미국이 3월에 결국은 또 금리를 올릴 가능성 지금까지는 높습니다. 0.25%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감안을 해보면 5%가 되거든요. 5%. 우리는 지금 기준금리가 3.5%입니다. 거기에 감안을 해보면 이게 시장의 어떤 금리 역전이 굉장히 크죠. 그에 따라서 지금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주식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빠져나갔을 때 그 충격파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 심각한 것은요. 3.5%라고 하더라도 대출금리가 적지 않잖아요. 사실 대출금리 때문에 이게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5% 넘는 대출금리. 지금 2022년 2분기 현재 2,476조 3천억이라는 기업 부채 과연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1분기가 한국은행은 문제없다. 당연히 플러스로 돌아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정부에서조차도 작년 4분기가 마이너스 0.4%가 됐지만 올 1분기는 플러스로 돌아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는 더 봐야지 합니다. 왜냐하면 수출이 어떻게 될지 그 상황이 진짜 열악해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정보가 훨씬 더 많고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정보들도 많이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경기 침체가 이제는 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충분히 믿을 수는 있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정부가 이야기할 때는 긍정의 메시지를 담아서 발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도 지금 수출의 상황이나 소비의 상황을 봐가면서 아마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고금리 쇼크로 인한 경기 침체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침체는 침체니까요. 그런데 이 깊이가 깊어질 거냐 아닐 거냐 그 문제인데 만약에 깊어지면 그에 대한 충격파 저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적 침체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는 실물경제 이야기인데요. 참 좋지 않다. 게다가 기업의 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기가 쉽겠느냐. 2017년 대비해 보면요. 2022년 2분기 현재입니다. 작년 2분기 현재예요. 45.78%가 늘었고요. 777조 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5년 만에. 그러니까 기업들이 진짜 어렵다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게 금리까지 올라가면 못 버텨낼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은 좋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호재의 요소는 있지만 좀 더 지켜보면서 경기를 우리가 진단해야 되고요. 또 경기의 어떤 침체 깊이가 얼마나 클지 적을지 이것도 진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실물경제가 참 나쁘다 하는 이야기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